11월 21일 장전 시장입니다. 요 3대 지수는 모두 큰 폭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가 신고가 랠리를 달려가고 있어요. 역사적인 신고가 랠리고 엔비디아는 올해 초에 샀으면 지금 40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1조 한 2, 3천억 되나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2조 3천억이 8천억이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1조와 이런 3조 원 가까이 되는 종목들이 신고가를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미국 빅테크 업종들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고, 물론 이 종목들을 뒷받침해 주는 건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빅테크에 대한 안전자산 선호도가 많이 귀결이 되고 있지만은, 결국 이런 종목들이 받쳐주기 때문에 높은 변동성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완충제가 되고 있지 않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뭡니까? 72,000원만 가면은 맞고 떨어지고, SK하이닉스 15만원만 가면 맞고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만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 랠리를 달려간다 생각해 보세요. 올해 초에 에코프로가 신고가 랠리를 달려가니까 다른 이천지를 다 끄고 갔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우리나라도 빨리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쉽지는 않다. 네, 쉽지는 않은데, 일단 최근에 이 삼성전자에 대한 리포터가 11월 달에 올라온 거 보시면은 전부 목표가가 95,000원 구간대입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리포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지금 15만원대가 다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이런 반사액을 오늘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크게 장 후반에 탄력이 나왔던 거는 미국 20년물 국채 응착률이 뭐 나쁘지 않게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매크로 지표는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변동성이 이런 국채 입찰이 2년물, 10년물, 뭐 30년물 계속 이렇게 한 달에도 그 매크로 지표가 굉장히 많이 발표되는데, 예전 이런 걸 그렇게 신경은 안 썼거든요. 물론 변동성에 대해서 약간 체크는 했겠지만, 근데 요새는 정말 이런 뉴스 한 줄에 이제 헤드라인에 딱 걸리는 순간 국채 금리가 확 떨어져 버리고 이렇게 돼 버리니까 정말 그 시장 기초 체력이 많이 약해져 있지 않나. 오히려 기초 체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변동성은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 시장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일본 증시가 무려 3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 워렌 버핏동이 어디까지 맞는지. 네,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올해 초에 이제 중국 주식들, 뭐 비아디라든가 TSMC 같은 거를 다 정리를 하고 일본 5대 상사에다가 지분을 확 넣어버렸죠. 올해 초에 사고 올해 중순에 한 번 더 사게 되면서, 그리고 계속적으로 발언했죠. 나 상사 계속 투자할 거라고 말한 뒤부터 일본 증시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계속 신고가 랠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금 100세에 가까운 이 할아버지를 못 이기고 있는 게 어떻게 웃기긴 한데, 다만 워렌 버핏동도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했다면은 절대 저렇게 성공할 수 없을 겁니다. 미국이니까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아무튼 니케이 지수가 이렇게 오르게 되면은 국내 증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지금 한국과 중국, 일본은 결국 비슷한 제품을 파는 그런 제조업 국가들입니다. 네,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래서 자동차 똑같이 팔죠, 반도체 똑같이 팔죠, 네, 다른 뭐 가전제품도 똑같이 팔고 있죠. 그래서 라이벌리 국가이기 때문에 너무 잘 나가면 배가 아프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저런 글로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자금들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유치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올해 상반기가 하더라도 2천년 정도 때 또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테슬라 기가 팩토리를 우리나라도 유치할 수 있다라는 막 그런 루머들이 생성되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쉽지 않다. 빨리 금융권을 좀 선진화해서 우리나라도 홍콩이라든가 싱가포르처럼 금융에 대한 좀 이런 투자를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잘 만들어 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10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안 될 가능성이 58,000%라는 거. 자, 그리고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장 베팅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게 지지난주만 하더라도 공매도 금지 이후에 인버스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많았는데, 다시 레버리지 ETF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자금을 변동시킬 수 있을 만한 재료들이, 이슈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잘 신경 써줘야 된다. 근데 이거 하나는 확정적이야. 일단 내년 상반기 6월 달에는 금리 인하는 확정적인데, 이제 그 기간에 보통 주가가 6개월 정도 선반영하잖아요. 그 6개월 정도 선반영을 하는 거를 연말에 이거를 상승 랠리 이어갈지, 아니면 연말까지는 내년 경기도나 우려라는 것도 이래서 그런 기대감이 상승가 될지를 봐야 되는데, 정말 많은 증권사 전문가들이
다 다른 전망을 내고 있어서 힘들어요. 네, 지금 골드만삭스도 경제는 예상보다 좋을 수 있는데 국채 10년물 금리가 평균 4.5% 이래 되면은 국채 금리가 4.5%면 여러분들 배당주, 우량주 이런 것들을 소비재주 이런 것들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안전자산들이잖아요. 안전자산으로 국채를 사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있는 이런 자금들이 이제 국채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그렇게 좋은 이슈가 아니라는 점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워렌 버핏도 내년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현금 한도가 지금 버크셔에서가 역대 최대치라고 하죠. 내년에 더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월가에서는 내년에 공급망 좋아서 연착륙기가 커질 거다.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한쪽에 매몰되는 정보를 가져가지만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요런 뭐 이슈들이 나왔고, 자,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요게 제목이 웃고요. 구구 괴짜가 당선됐는데 주요 공약이 페소화를 폐지하고 달러 공식 통화를 채택한다. 여러분들 근데 그거 아시나요? 아르헨티나가 소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자원이. 아르헨티나 물가가 우리나라보다 더 싸.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얘기해요. GDP가 과연 정말 국민들의 실생활, 실제 행복 지수도에 연관이 있느냐라고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용도 뭐 중앙은행 폐사하고 장기 매매 허용하겠다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좀 강력한 정책을 했는데, 그게 당선될 정도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번 정도 나라가 망했죠. 디폴트를 그냥 밥 먹듯이 한 겁니다. 와, 부채 같은 거 막 돈 빌려가지고 우리 돈 없어 배째 디폴트 할래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돈 찍어내는 거를 국민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니까 정말 약간 구구 대통령을 찍었는데, 이제 요거에 제가 예전에 그리스 한번 올려드렸잖아요. 그리스 신용도가 올라갔는데, 그리스도 정말 2000년도까지 포퓰리즘 정책을 막 남발하다가 디폴트 이후에 지금 완전히 그냥 허리띠 졸라 매가지고 우리가 새마을 운동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한번 망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 말인가요? 위험한 발언인가요? 망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 포퓰리즘 정책은 결국에 망한다. 이렇게 자원이 많은 아르헨티나도 망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네,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되는 시즌이 현재 오고 있습니다. 성장률이 이제 2%가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허리띠를 내년까지는 좀 졸라 매셔야 된다. 소비 좀 줄이세요. 소비가 너무 많다, 우리나라는. 여기서 이어지는 내용인데, 자,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소득이 9천만 원 장밋빛 전망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1인당 소득 9천만 원이면 뭐합니까? 짜장면가 2만 원인데 국밥가 2만 원이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미국은 여러분들 최저시급 기준으로 보통 우리나라가 1만 원이고 미국은 최저시급이 기준 3만 원 정도가 넘죠. 근데 미국 물가 얼마나 쌉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가 중요한 거지 소득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작년 정권에 최저시급을 무려 40% 올렸잖아요. 5년 동안. 작년 동안 최저시급이 40% 오르니까 그 모든 유통마진들이 따따블이 돼버려가지고 네, 국밥값이 이제 10,000원입니다. 짜장면값이 8,000원 10,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물가가 같이 올라 버리면은 결국 내 손에 들어오는 자금들이 그렇게 크진 않다. 물가를 잡아야 된다. 네, 요게 좀 중요합니다. 이렇게 물가가 올라 버리면은 외국인들도 와서 부담되고 우리나라 뭐 수출하는 물품들도 부담되고 다 부담이에요. 네, 그런 것도 좀 잘 생각하셔야 된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어제 뭐 새벽에 재밌었죠.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 창시자 샘 올트먼의 마이크로소프트가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2%대 탄력이 나왔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오픈 AI 직원들이 우리 다 마이크로소프트로 가겠다라고 하게 되면서 이게 시장에서는 반반이에요. 야, 이러면은 오픈 AI, 챗 GPT, 인공지능을 선도하는 기업이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니야, 단기적으로? 이렇게 돼버리면서 이거 너무 변동성 커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견이 있고, 아니다. 야, 마이크로소프트에 가면 얼마나 지원 빵빵히 해주겠냐. 이제 더 인공지능이 챗GPT 기업들이 더 빨리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모든 이슈에 양방향으로 이제 양비론까지는 약간 좀 확대 예상한 거고 양방향의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올라간 종목도 체크하면 된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동은 여지도까지 나온다. 지금 사실상 대선 후보예요. 이런 밈이 나오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대선 후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 전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런 거 안 나왔단 말이야, 지금. 사실상 총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밀고 있는 정책주들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이민청,
요게 사실은 요게 1티어죠. 예, 한동훈 정책주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민청 관련 테마주들이 크게 수급을 기대할 수 있고, 어제는 일자리 관련 테마가 갔는데 저는 요건 것 같아요. 네, 이민청 관련해서 인스웨이브 시스템즈가 대장이지 않나. 그리고 말과의 전쟁을 했기 때문에 뭐 치료제 및 진단키트 관련 테마주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전세 사기 관련해서 잡겠다. 그러니까 지금 요 내용들이 보시면은 전세 사기 같은 경우도 네, 요게 이 손에 이제 빨간 색깔 들면서 전세 지옥인 책을 손에 들고 정책 기본으로 삼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사형제도 이게 범죄와의 전쟁 하겠다, 강하게 정책하겠다라고 하면서 올라갔고, 마약과 전쟁도 이미 다 이게 헤드라인에 걸린 뉴스들입니다. 실제로 헤드라인에 걸렸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올라갔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민청이 가장 베스트, 이민청이 주요 정책이기 때문에 일자리 관련해서는 조금 제 생각에는 그냥 관련 테마를 엮인 것 같고, 결국 이민청이라면 외국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제 교육, 언어 관련돼서, 그리고 이민청 할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엑스페릭스라든가 인스웨이 시스템즈가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 범죄와의 전쟁이라든가 저출산은 좀 확대 해석된 것 같다. 사실 법무부 장관의 저출산 관련, 그리고 총선이잖아요. 대선 후보가 아니에요. 국회의원 한 명이 저출산 해가지고 정책을 내봤자 이게 그렇게 시장에서 안 되니까 한동훈 관련 테마주들은 이민청 관련과 마약 관련 테마주 위주로 보시는 게 좀 베스트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 테마주들 한번 공략해 볼 거고요. 자, 개별적인 종목들 다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동인기현 에코아이가 신규 상장을 합니다. 이게 저 두 종목 다 이런 것들까지 상장해야 되는 말을 전에 제가 일요일날 주간증시에 올려드렸는데, 아웃도어 배낭 OEM, ODM 업체, 탄소 배출권 거래 전문 업체. 탄소 배출권을 사면 되지 건물 거래 전문 업체를 살 필요가 있나요? 아무튼 자, 에이텀이 공모 청약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상장을 너무 많이 해. 엑시트 하나 시켜버리고 그냥 평생 그걸로 먹고 살려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네, 그래서 오늘 이 정도까지 내용이 있다는 점들 말씀드리고 싶고, 자, 제 생각에는 오늘도 뭐 큰일 줬으면은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리면서 한동 관련 테마주도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